네,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테마에 주목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까요? 이분과 함께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테마에 주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반석 배치가 취재한 오늘의 테마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24일 저녁 6시면 나로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그리고 이런 테마를 잠깐씩 체크하시는 분들이라면 D-8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은 그래도 위성과 관련된 테마와 이슈에 반응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시장의 조정에 조금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잠시 기다려볼 만한 인내를 가져볼 이벤트입니다. 이번에는 시험 발사가 아니죠. 실제로 위성이 탑재된 상태로 발사가 됩니다. 예전처럼 모형을 싣고서 발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전입니다. 주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그리고 국내 민간 기업에서 만든 위성 3개를 탑재한 상태로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위성 궤도 안에서 방사능에 대한 측정과 그리고 방사능 때문에 생긴 기기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차세대 소형 2호 위성도 탑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수혜주가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리호 3차 발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과 관련한 매매 그리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주 항공 테마를 가져오셨네요. 그럼 이게 궁금해요. 저희 4월 초였던 걸로 저희 기억이 나는데 그때 누리호 발사 예정이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주목을 해보자. 4월 중에 누리호 발사 일정 확인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4월 초였습니다. 그때 시점과 지금 5월 중순입니다. 매력도 측면에서 뭐가 달라진 건지 지금도 봐도 되는데 무언가 플러스 알파 된 게 있는지 그 포인트 먼저 짚고 가고 싶어요. 네, 그때 당시에도 아직까지 발사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참고해서 지켜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엔진 그리고 임무 그리고 건설, 관제 시스템, 장비 관측 시스템까지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투기 도입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뉴스와 이슈가 있었는데 횡령 배임이라는 건이 갑자기 뉴스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많이 주가가 올랐을 때,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를 들어서라도 되돌림이 나오더라라는 것은 시장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LS를 본다 하더라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면 반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닥과 바닥에서 잡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이벤트와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지금 1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실적까지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은 어떤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든지 반등이 나올 때는 신기하게 반등이 나온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많이 오른 종목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락이 나오고 되돌림이 나오고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에서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반등이 나오는 이치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를 오히려 반대로 추격해서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시장, 불확실성에 나의 자산을 베팅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쪽에다가 이렇게 담아놓는 전략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이록테크, 비치로테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라는 국책과제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방사선 내성 반도체와 관련된 SiC, GaN,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 나이트라이드 관련된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난 4월 달에 보았던 종목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RFHLC까지 포함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우주, 항공, 방산 쪽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볼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 관심 보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퍼 프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고 AP 위성이나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까지도 조금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5월 24일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지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볼 종목들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카테고리화해서 위원님 보여주셨는데요. 앞서 계속 실적 기준, 매력도 높은 종목, 선별하자라는 이야기, 투자 힌트를 주고 계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실적에 민감하게 더 반응하는 요즘이잖아요. 우주 항공 쪽은 어떠한 포인트를 봐야 되나요? 실적 포인트 측면에서는 시장 관심사에 좀 벗어나는 부분은 없는지, 매력도 있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앞서서 이야기 드린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AP 위성이나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나 내가 조금 물려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여기서 내가 매도하고 손절 처리하고 빠져나올 자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도 이왕 내려왔고 이왕 1분기 보고서 다 확인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5월 24일 이벤트에 이 종목이 그래도 이슈성 수급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은 잠시 인내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포인트 하나입니다. 지금은 손절하거나 매도할 시기보다는 오히려 5월 24일 이벤트를 보고서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한 가지 포인트 찝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1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데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고요. 실적이 좋은데 세론 뉴스로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요. 실적이 안 좋은데 반등에 대한 조짐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실적을 단발적으로 1분기 실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고요. 이곳에서부터 1분기 실적이 저조했지만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 내년 후년도까지 실적 우상향에 대한 것들 분기 보고서를 잘 열어보시면 수주 잔고가 증가했는가, 매출로 잘 반영이 되고 있는가, 즉 실적이 괜찮은데 아직까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다라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불확실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매집의 관점, 매수 기회로 이거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1분기 보고서 보시면 YOY 그리고 QOQ 직전 분기 대비 좋아지는 종목들,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증가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은 받아보겠지만 저희 실적 하나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한국항공우주 보시면서 실적하고 물음표 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1분기 실적 충격으로 흘러내리고 시장에서 차가운 시선을 플러스 알파 리스크로 받는 종목도 동일한 지금 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도 그렇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희한하게 이럴 때 뉴스가 나옵니다. 횡령 배임 뉴스가 나왔고 그러면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200일선에 대한 지지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차라리 200일선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는 쪽으로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혹시나 55,000원 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속을 썩고 계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200일선 언저리라고 한다면 49,600원 언저리입니다. 이 라인을 그래도 지지 라인 삼아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한 나는 조금 더 반등과 손실 축소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으로 한번 이 종목도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 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취합해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장 마감 후에 할 거고요. 일단 오늘 장 저희 마무리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흔들림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강보합권 정도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에서 오후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키웠고요. 코스닥도 1,400억 원 넘어가다가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대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기는 한데요. 자, 종목과 지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16일 화요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코스피가 조금 위태롭긴 했습니다만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반도체 투톱의 힘에 기대를 거는 코스피였고요. 그리고 엔터 실적 기반한 힘에 강력한 힘을 받아가는 오후장 흐름이 코스닥 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민감도 높은 종목인데요.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띄워주실까요? 자, 코스피, 코스닥 현재 보시면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0.04%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2480선까지 어느덧 올라온 모습이고요. 소폭의 상승세가 어제에 이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고점 822선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고점 부근의 탄력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816선의 움직임 나왔고요. 0.27% 플러스 시세 확인이 됐습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의 하단을 지지 그리고 지수를 올려주는 그 동력이 됐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사자세가 집중된 섹터가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매수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이어졌다는 부분 보시고요. 반면에 기관과 같은 경우는 오후로 갈수록 매도 쪽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6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000억 원 넘고 1400억 원 넘어가는 흐름도 보였습니다만 오후로 넘어가면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 규모가 절반가량 좀 줄었습니다. 7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기관도 800억 원 동반해서 매도세인데요. 자, 오늘 외국인 쪽에서 줄여나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달 들어서 외국인 코스닥 시장은 단 하루 빼놓고 계속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대 주체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자 주체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35원 선에서 스타트 라인을 끊었습니다. 좀 잠잠했다가요. 오후장의 장중 고점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 마무리가 되고요. 이로 넘게 오르면서 1338원 선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상방으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종목별 현황도 보셔야죠. 머니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여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반도체 투톱이 든든하게 어느 정도의 하단은 지지해줬습니다. 지수를 위로 강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했지만 빠지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 단단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도 4% 이상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몰렸는데 그 배경이 된 것은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업계 내에서 사실 M&A에 대한 이야기가 반도체 쪽에서 나오면 이게 바닥 신호라고 읽힌다고 하는데요. 그 뉴스에 따라서 오늘 반응하면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 수급이 몰리면서 같이 이슈 맞물려서 설명 많이 됐다는 부분 체크를 해드리고요. 다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 러브콜을 받았던 그쪽이 오늘은 조금은 외면을 당했는데 자동차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주 일반적으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오르던 타이어까지 오늘 장에서는 쉬어갑니다. 빨간불 살짝 보이실 텐데요. 오늘 호실적 않고 움직인 SL 제외한다면 이 머니맵상에서는 이제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계속 외국인이 사자세를 보인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 매도를 돌아섰다라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막판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한 바퀴 더 밀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이버가 2%, 카카오도 1%대 하락세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오늘 2.86%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이후에 더욱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대체제 관점에서 완전 좀 주목받는 움직임이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반면에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는 부진한 실적, 자구책 내놨음에도 한국전력 오늘장 3%대 하락, 방어드 소격 음식료 제외한다면 오늘 통신도 부진했습니다. KT, LG, U+, 개발적인 좀 악재에 있기도 했지만 KT 대표적으로 살펴볼게요. 2.5%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한쪽은 빨간불이 좀 많고요. 한쪽은 좀 파란불이 좀 우세합니다. 종목별 현황을 보고 어떠한 힌트를 저희는 얻어볼 수 있을까요? 지수와 함께 종목에 대한 분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장 좀 헷갈리네요. 분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게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가는 대로 보는 대로 보신다면
외국인들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종목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살짝 편승만 하면 되고 우리가 그 방향성만 잘 맞춰놓고 있으면 주가지수 올라가는데 그리고 종목들 올라가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매수할 때는 현물 시장에서 매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물을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 매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코스닥에서 매도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도독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현물 시장에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그러면 잔뜩 눌려있는 곳에서 외국인들은 현물을 많이 담았다는 거죠. 근데 어디를 담았느냐? 어디서부터 보아야 되느냐? 4월 18일 우리 시장이 일시 고점을 찍고 오늘까지 누적 투자 업종을 본다면 대형주, 코스피,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보험, 증권, 의약품 쪽으로 코스피는 섹터를 함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의료, 정밀, 오락, 문화, 유통까지 아주 적은 곳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에 하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을 취할지 아니면 여기는 매도세가 너무 깊은 것 같아 라는 쪽으로 해서 포트를 교체해야 될지 외국인들의 지속 가능한 수급에 기준점을 좀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우리 시장은 일단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간 우리 시장이 코스닥 2차 전지주 강세에 의해서 글로벌 시장, 글로벌 지수 대비 그래도 매력도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그리고 이어지는 횡보 그리고 조정 속에서 글로벌 지수와 함께 얼추 비슷한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스피 차트를 열어놓고 봤을 때 지난해 10월부터 제가 이곳이 긴 호흡과 큰 그림의 시작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적어도 이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60일선에 대한 지지가 두어 차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5월의 캐치프레이즈 물러서지 않는 용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월 1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러서기보다는 조금 용기를 내시는 시장 전략으로 보시되 외국인 수급에 보다 주목해 가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용기를 가지고 매수할 만한 종목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마감 전에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누리호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 하고 있었습니다. 파파라치 포착주 그럼 바로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이 주식 파파라치에서 4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이 누리호에 있어서도 혈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하이로 코리아가 만든 피팅과 밸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발사 시기에도 극저온 밸브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하이로 코리아가 해결을 했다. 그런데 차트를 보고서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2020년도 저점에서부터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따박따박 지켜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 저점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실적을 열어봐야 되겠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을 봤더니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분기별로 봤을 때 연도별로 봤을 때 따박따박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도 영업이익 두 자릿수, 당기순이익 두 자릿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의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YOY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에는 두 자리, 세 자릿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에도 두 자리, 세 자릿수의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이 따박따박 찍히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꼭 강조드리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면 그리고 오늘까지 말씀드렸던 이 기업의 외국인들 수급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를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지금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그럼 이곳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 21,000원 이하에서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빠르게 한 종목 AS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 변동수가 많아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한 종목 위원님께 선택권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수익률 보면은 두 자릿대 수익률도 많이 보이고요. 고민하시는 자리에 있는 쪽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엇박자 타시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아직 두 자릿수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 20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식 파파라치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고 한 차례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200일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래 꼬리 달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나오니까요. 목표가까지 22,600원 도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허반석 어드바이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